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뉴스에서도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뉴스나 증권방송 등에서 온갖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요. 주식시장이 하락해 있는 국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MSCI 신흥국 증시인덱스 또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몇 주 전만 해도 주식시장이 하락해 있었고요. 전망 또한 많이 침울했었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죠. 이렇게 침울했던 전망과 지금은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금융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경기의 회복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의 단순한 지연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부터 추가적인 경기의 이 회복과 상승으로 간다면 주식시장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승 국면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반면 지금 시점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서 단순한 경기 둔화의 지연의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구간은 주식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항상 투자를 할 때는 경기의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등락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자, 이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늘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일정 부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대응하되 시장의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반대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 해당 시기에 지난 영상들 찾아보시면 경제지표를 근거로 지금은 매도의 시점이 아니고 보유하고 추가 매수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투자 관리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채권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반대로 주식의 비중을 40%에서 60%로 늘렸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이 60%에서 다시 40%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할 시점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경제지표는 이 뉴스 그리고 시장의 이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게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고 분위기가 좋은 이 지점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둔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작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죠. 이 지표는 아주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게 바로 미국의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의 신규 주문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통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는지 아니면 늘리는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 금액을 늘리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죠. 이 지표는 자주 모니터링해 드리는 지표인데요. 그래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이 경제 지표가 바로 무엇인지 핵심만 간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기계 설비를 들여와서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죠. 자, 이때 기업은 기계 설비를 직접 만드는 경우보다 다른 기업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장, 기계 설비 등 재화를 자본재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항공기 그리고 비국방 등 경기와 무관한 이런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의 주문 지수는 기업들이 얼마나 설비를 늘리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해당 지표가 얼마나 경기 사이클 그리고 주식시장과 잘 들어맞는지 이 그림의 회색선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01년 IT 버블 붕괴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당시를 보시면 당시 경기가 둔화했고 주식시장도 크게 하락을 했죠.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기업의 자본재 주문도 함께 감소한 것이 확인 가능하시죠. 자, 선행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증가율 지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지난 2000년도 IT 버블 붕괴 당시 이미 기업의 자본재 주문 증가율이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시면 벌써 2007년부터 미국의 자본재 신규 주문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2019년 미국의 자본재 주문 증가율을 보시면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계속 나빠진다면 다소 주식에 투자하기 위험한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민간 소비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의 소비는 아주 견조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다시 증가를 해야 합니다. 2018년도부터 미국 기업들의 이 투자도 감소했고 생산 설비도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이 수출도 감소했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 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신흥국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무엇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기업 담당자들은 아마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고 설비 투자를 늘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를 봐야 되겠죠. 그림 보시면 푸른색이 미국의 소비, 그리고 붉은색이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자본재 신규 주문 지수를 약간 선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늘릴 때는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공장 짓고 설비 늘렸는데 경기가 둔화돼서 소비가 감소하면 이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겠죠. 따라서 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난다는 판단이 들 때 기업들은 비로소 투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림처럼 미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증가하려면 민간 소비가 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푸른색이 미국의 소비 증가율인데요. 일단 그림상에서 봤을 때 2월까지는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 지표는 2월달까지밖에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지표를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자, 미국의 3월 이후 소매 판매가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그림의 푸른색이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붉은색이 미국의 소비 증가율 차트입니다. 자, 2월까지 자료인데요. 자, 그림의 푸른색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약간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면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결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흐름을 알면 조금 늦게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수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예비치와 확정치가 소매 판매 지수보다 더 빠르게 발표됩니다. 지금 4월 지표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3월 이후 어떻게 발표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2월 93.8에서 3월 98.4로 증가했고요. 4월의 중간 예비치도 96.9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앞으로 발표될 3월과 4월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지표들만 봤을 때 3월 이후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 미중 무역 합의도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2월 자료만 가지고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자, 앞으로 미국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신흥국과 미국 전반적인 증시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거는 미국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 및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었는데 현재 이 정책들이 다음 중간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세금이나 정치적인 문제도 기업의 투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증시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미국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신흥국 증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생기려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악화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설비 투자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데요. 소비가 회복되고 미국 무역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법인세 인하 및 투자 인센티브가 지속될지 여부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대출을 많이 받았던 이 미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또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 우려도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의 근거가 명확하므로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폭락을 예견하는 다수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경기가 하락한다고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횡보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아무리 이렇게 큰 흐름의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작은 등락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당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주식형 자산의 매수 기회로 봐야 하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고 뭐 모두 다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그 이후에 발생할 조정에도 대비를 해서 일정 부분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지표도 이제 지켜봐야 하겠죠. 당장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